박근혜가 이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까지 한 정치를 보면요. 스타일이 딱 이렇잖아요. 자기 지지자만 보고 합니다. 그럼 어제 그 그림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만 보여주고 싶었던 그렇죠. 그림이다. 20만 분노하는 국민, 예. 그다음 95%의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었었어요. 나 다시 시작한다. 5% 국민들에게. 5%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살고 있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난 노력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철저하게 자기 지지자한테 보낸 메시지예요. 조금만 버티면 내 지지율 올라가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를 도와줬던 분들이요. 내가 이런 당하는 이 수모를 조금이라도 공감을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특히 수구, 꼴통, 보수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보 진영의 사람들의 견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혐오합니다. 혐오. 극혐이에요. 극혐. 극단적으로 혐오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식 속에서 종북 몰이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정말 빨갱이 이 쉐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진보 진영을 혐오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떡을 주면 그 떡을 먹으려고 족발 던져주면 족발 물어뜯으려고 서로 난장을 부리는 이런 아주 천박한 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너네가 정의롭고 무슨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고 평등을 생각하고 그래? 알았어. 총리 던져줄게. 총리를 던져주러 온 거예요. 아, 총리 던져줄게. 니들끼리 먹을 수 있으면 먹어봐. 한번 싸워봐. 한번 싸워봐. 이미 이 싸움에 촉발을 누가 걸었냐면 그걸 법석 받은 게 김병준.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까지 했잖아요. 아니죠. 비대위원장 승낙을 했대잖아요. 수락을. 내락을 했다. 내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당이 지금 꼭지가 제대로 돈 거예요. 예. 국민의당 비대위원장과 총리가 먹을 떡이 총리 쪽에 더 있었던 거예요. 김병준 교수 입장에서. 네. 이거 듣고 제발 저를 명예훼손으로 좀 고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병준 교수님이. 예, 나하고 엄청 친하거든요. 창피해 죽겠어요 정말. 그 와중에 또 손학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안 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다. 야, 이 족발을 너네 먹지 마. 내가 먹을게. 저도 몇 군데서 제안이 아니라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이거 제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네. 제안 받지도 않은 사람이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황의 네. 스탠스는 국민의당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뺏기고 나니까 제일 선명해요. 이분들이 한 저걸 보시자고요. 네. 발언. 워딩을. 네. 놀라워요 진짜 요즘 국민의당 하는 거 보면. 네. 국민의당이 잘하고 있어요? 국민의당이 스탠스가 민주당보다 낫습니다 지금. 아. 그래서 어제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당이 예. 박근혜가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박지원 한 얘기죠. 비대위원장 예. 얘기예요. 예. 지금 국민들은 하야하고 탄핵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 내부의 주 기류는 네. 탄핵하면 역풍 맞는다. 도울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탄핵하면 예. 헌재가 예. 8대1이나 7대2 구조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 도울 선생님 말씀할 때 네. 그럴 것이다 했는데 그건 지금까지 아주 평탄한 네.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데 5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있고 이 국민의 분노가 90%가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네. 과연 헌재가 그렇게 독박을 뒤집어 쓰겠느냐. 전문용어로 똥통에 빠지겠냐. 헌재가 똥통에 빠지겠냐. 안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만약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의 하야와 국민의 탄핵 감정이 네. 정치권보다 앞서 나가 있다. 여기서 지금 책임 총리제 갖고 네. 총리를 누가 할 것인가 총리의 권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네. 이렇게 얘기해야죠. 박지원 대표가 한 걸 그대로 읽을게요. 예.
총리 후보만 20-30명이다. 우리가 총리 문제에 왈가왈부할 때 그 촛불이 야당을 향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다음 비판은 야당의 대상이 될 것이다. 책임 총리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책임 총리의 권한을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순간에 예. 저쪽 프레임에 빠지는 겁니다. 그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아침. 이긴 적이 있잖아요. 네. 무상급식 때. 무상급식을 던져놓으니까 새누리당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냐. 부자들도 다 주자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던져놓은 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해요. 예, 뭐 그건 이건희 말이- 아들도 뭐 주라는 거냐. 그럼 뭐, 말린 예. 거죠. 그럼 무상급식이 이미 국민들 인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책임 총리제에 대해서 말을 섞는 순간 책임 총리제라고 하는 그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하야 촛불 들고 탄핵 촛불 들 때 책임 총리제 받으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조배숙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분 이런 분이 아니야. 맨날 졸고 막 이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분인데. 내가 17대 때는 조백숙이라고 놀려주고 했거든요. 너무 친하니까. 예. 친하니까 이제 예, 또 예. 누나고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분이 절대 이런 분이 아닌데 예, 이런 말을 해요. 예. 박근혜 정권 몰아내야 할 시기에 야당이 국민 뒤에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공갈 정청래라고 하는 이름을 네. 온 국민에게 알린 음. 주승용. 네, 주승용. 난 이 훌륭해요 이분들이. 주승용 의원이 뭐라 하냐면 이분도 절대 이럴 분이 아니에요. 예. 그 뒷주머니에 숟가락 꽂고 지옥을 다니셔야 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박 탄핵에도 역풍 안 불 것. 박은 절대 하야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남은 건 탄핵뿐이 없다. 이분 절대 이럴 분 아니거든요. 네. 이분 총리하라고 얼른 받았을 뿐인데 본인이 총리 제안 안 오는 거에 대해서 열받은 걸까? 뭐 그건 아니겠지. 예. 예. 지난 노탄핵 역풍 때와는 말도 고사성어를 썼어요. 천양지차. 천양지차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예. 이 국민의당 스탠스가 맞습니다. 무슨 책임 총리제냐 지금 탄핵이다. 무슨 책임 총리냐 물러가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요게 현재 정국입니다. 네. 민주당은요. 네. 책임 총리의 권한은 무엇인지. 뭐 조각권을 줘라. 예. 뭐 청와대는 불간섭해라. 그다음에 국정 개입에 하지 못하게 해라. 정세균 대표 제가 의장 종교하지만 어제 와갖고 네. 책임 총리를 국회에서 합의하면 네. 권한을 다 넘기겠다. 그럼 거기서 대통령 각하. 아직도 상황을 모르십니까? 95% 국민이 대통령에게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 행태를 비판하고 있고 네. 70% 넘는 분들이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국정 혼란을 가져오지 않고 네. 헌정 질서를 파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질서 있는 퇴각을 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위대한 장수는 진격도 중요하지만 네. 물러설 때를 알아야 돼. 적절한 시기에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얘기를 의장이 했어야죠. 자, 의장은 중립이기 때문에 그 얘기 또 못한다고 칩시다. 네. 야당은 오면요. 네. 지금 무슨 총리냐. 대통령 중심제에서 헌법을 파괴하자는 거냐. 헌법 정신에서 어떻게 책임 총리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자가당착이고 자기 모순에 빠지자고 하는 거냐. 네. 철저한 대통령 중심제다 이 대한민국은. 당신이 놓는다고 하더라도 책임 총리 임명해놓고 네. 언제든지 당신이 가져가면 끝이다 이거는. 서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뭐든지. 서명권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대목에서 팟짱을 들었어야죠. 정말 책임 총리라고 모든 권한을 놓고 싶으면 네. 당신의 변호사 격인 최재경을 해임하십시오. 최재경이 있는 한 검찰 수사를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예. 근데 최재경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최재경이 지금 주목을 하지 않아. 팟짱은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정봉주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아주 면밀한 분석을 딱 해주셨는데 최재경에 이제 네. 어제는 SBS가 관심을 가졌고 또 네. SBS 오전에 출연했잖아요. 네.
사람들이요 예. 계속 방송도 하고 방송에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현역 의원인 줄 알아. 전 의원입니다. 예. 그것도 once upon a time, long time ago. 아, 또 영어를 쓰고 그러세요? 예. 너무나 오래된 오래전 일이어서. 일이어서. 예.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로 네. 자기 지지자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 정리하면 두 번째로 우리 쪽에 폭탄을 던져놨다. 수류탄을 던지니까 네. 수류탄과 이 수류탄이 어떤 형태로 던져졌냐면 족발 형태로 던져졌어요. 족발? 족발. 왜 족발이라고 생각하세요? 족발을 뜯어볼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족발을 서로들 물으려고 지금 족발을 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족발을 던져놓으니까 개 한 20마리가 예. 서로 먹으려고 막 뜯으려고 그러는 형국이야. 네. 그게- 잠깐만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거예요.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예. 이런 제안을 했네요. 지금 속보인데 총궐기 민중 총궐기 11월 12일이잖아요. 예. 민중 총궐기 전에 야당 전체가 모여서 하는 합동 의총을 좀 열자. 의원총회를 열자. 전체 야당이 모여서 합동 의총을 열자. 이런 제안을 또 했네요. 지금 조배숙 국민의당이 정신 차렸다니까요. 그 국민의당의 뿌리는 네. 호남 아니에요. DJ 정신입니까? 호남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지지율이 계속 빠져요. 네. 지금은 또 이제 국민의당도 국민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지지자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호남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거든. 그래야지 3자 필승론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전술적으로는. 네. 그래서 이쪽에 던져놓은 족발이 폭탄이므로 네. 그 족발을 무심선법으로 걷어차라. 음. 이 족발을 야 니네 해 그리고 빵 걷어차고 새누리당으로 걷어차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책임 총리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음. 거국 중립 내가 안 받겠다 그러다 느닷없이 책임 총리는 왜 받아요? 그렇잖아요. 네. 거국 중립 내가 하게 되면 말은 거국 중립 내각이지만 저건 논쟁이 빠져갖고 네. 1년 가고 그때 촛불은 유야무야 되고 이걸 자기들이 우려했잖아요. 네, 네. 우려하다가 책임 총리는 당장 눈앞에 떡 족발이 치니까 얼른 덥석 문 거야. 그러니까 실제 제가 어제 그 여의도에 쭉 취재를 했는데 예. 개파별로 누가 총리가 좋을까 막 다들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좋을까 추천 좀 해봐 막 이런. 입장을 바꾸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피켓 들고 있는데 웃으면서 가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환하게 웃으시죠. 예. 표정이 되게 밝더라고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게요. 제가 오늘은 최순실이 아니라 정봉주가 아니라 정순실이 한번 내볼게요. 정순실. 예, 예. 카카 참 잘했어요. 그렇게 족발을 던져놓으면 저 미천한 것들은 개돼지들은 족발을 먹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거 보셨죠? 피켓은 쇼고 그 뒤에서 족발을 물어뜯으려고 탐욕스러운 모습들. 저 진보 진영 이것들은 개돼지입니다. 계속 떡을 던져주십시오. 소름 끼쳐. 불쾌해. 그러니까 웃고 있잖아요. 음. 그게 멋쩍어서 웃었을까요? 정말 웃고 있어요, 정말. 네, 표정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듀얼 메시지예요. 음. 이중 메시지예요. 어. 실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웃음이 하나 네. 있고 또 하나는 국민들에게 나 바보라고 음. 하는 이미지로 자기를 가려버린 거죠. 아니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 한광욱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건강 상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매우 침울하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강호 비서실장을 잡고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너무 크게 웃다 보면 눈물이 나오거든요. 너무 크게 웃다가 눈물이 난 거다. 그렇게 지금 야당이 하는 꼴을 보세요. 말렸잖아요. 감정에 빠졌잖아요. 그 야당은 책임 총리제를 갖고 네. 토론조차 하면 안 됩니다. 음. 그리고 지금 책임 총리제 갖고 네. 거국 중립내각 갖고 토론하자고 하는 사람은 전선을 앞에 두고 네. 이적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전선 앞두고 이적행위. 예,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 촛불 전선을 흐트리려고 하는 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오늘 워딩이 화려하신데요. 촛불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밀정이다. 밀정이다. 그럼요. 지금의 촛불은요, 뭔지 아세요? 온 국민이 함께 손을 잡은 의열단이에요. 네. 의열단을 깨려고 하는 네. 밀정 아니에요. 아니 자, 그러니까 그다음 얘기하세요. 예, 네.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인터뷰했고 또 우상호 원내대표도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받을 리가 없다. 뭐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를테면 조각권, 예. 그다음에 청와대 불개입,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에 완전히 손 떼는 거 이걸 받을 리가 없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중간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 지나니까 정신 조금 차린 거죠. 음. 어제 막 덥석 받는 모습, 덥석 물고 네. 우왕좌왕하던 모습이 하루 지나니까 창피하거든요. 막 저녁이 이렇잖아요. 저녁에 아름다운 그 연애 편지 쓰고 아침에 일어나면 쪽팔리잖아요. 예. 그거 다시 보면 예. 아 연애 편지 그런 써본 식- 적이 없구나. 예? 연애 편지 받아는 봤어도 아니 많이 써봤어요. 아침에 보면 얼마나 창피해요. 술 한잔 먹고 센치해져갖고 예. 막 쓰고 예. 아침에 뭐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 딱 쏘는 같이 뭐 어젯밤에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여하튼. 그런 모습이죠 지금. 창피한 거예요. 음.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겠죠. 네. 국민들이 보기에 저쪽은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쌩 무시하는 개무시하는 이런 거로 보이면 네. 오히려 국민들에게 역풍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책 제안한 거 제안한 대로 전술적으로 대응을 하고 네. 전략적 대응은 그걸 물어봐야죠 우리가. 그래? 좋았어.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걸 받고 의논해. 네. 그다음 전략적 대응은 뭐야? 예. 그럼 없어.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하야로 갈 거예요? 탄핵을 갈 거예요?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이 논쟁만 하고 있을 거예요? 좋다. 가는 길이다 이게. 어디를 갈 거냐는 거야. 가는 경로 중에 하나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럼 어디 갈 건데? 이 상황에서 1년 4개월 남은 상태에서 저쪽은 어떻게든지 뭉개면서 역공을 하려고 할 텐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어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최재경의 최재경 임명이 임명. 그것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무서운 전략이 가동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무서운 전략이 가동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순실은 떠났고 문고리 3인방 떠났지만 내부 권력자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이 전략을 짜고 있는 내부 공모자들이 있다. 내부자들이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 뒤에 안 꽂히고 네. 최순실 개인은 사라졌지만 이 이득을 이 이해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네. 집단의 최순실이 존재하고 있다. 집단의 최순실. 예, 그들은 하나의 집단이 돼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 물러서서 안 된다. 그리고 이후에 1년 4개월 뒤에 이 상황을 모면하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집단의 최순실이 네. 시스템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이 땅에서 권력을 잡아온 저들의 정무적, 정치공학적 네. 이 능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들은 늘 정치공학에 있어서 우리보다 강하다고 네. 적어도 10배는 강하다고 이렇게 보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뒤에 국민이 있기 때문에 네. 힘을 내고 싸울 수 있는 거지 네.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전술적 공학, 전략적 공학으로는 맨날 져요. 아니, 실제 판판이 지잖아요. 판판이 지잖아요. 네. 이번에도 진 거예요. 일단 단기 전술에서 어제 하루 오늘까지 보면 지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 민주당이 뛰긴 뛰는데 네. 이미 국민의당은 하야 탄핵으로 갔어요. 네. 민주당은 아직도 견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스텝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국민은 광장은 광장의 언어로, 국회는 국회의 언어로 싸우지만 나중엔 다 하나로 만날 것이다. 약간 뭐 저기 교회 논리 같기도 하는데 여튼 지금은 각자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자의 방법 아니, 맞는 말일 수 네. 있어요. 그러나 그럼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하야탄의 국민의 열풍이 좀 가라앉고 의회 민주주의로 대의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기대를 네. 가져오기로 기다리는 거니 네. 이렇게도 오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이 불신을 거의 한 겁니다. 아니 이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불신과 이런 건 오래됐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그 기대를 포기한 대의민주주의가 살아 있으면요. 저처럼 원해 현실 정치에서 떠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열광하지 않아요. 대의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면요. 야 국회에서 잘 되고 있는데 왜 자꾸만 곁다리나 팟캐스트 정봉주 전국구 그냥 너 혼자 놀아. 대의민주주의가 살아 있으면 그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저는 언론인도 아니잖아요. 네. 언론인을 참칭하고 있지 지금. 네.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의 열광을 받고 열광하지 않고 박수를 받지 않아요. 이미 대의민주주의가 깨졌다라고 하는 게 정봉주와 전국가 300만 350만 다운로드 되는 걸 보면 네. 이건 언론이 죽은 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가 깨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니 once upon a time 국회의원 했던 사람에게 네. 뭐 한다 그러면 무조건 500명씩 모여. 어. 뭐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 열광을 해. 이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30명 40명 나오면요 자기들 국회의원님을 알리기 위해서 네. 배지를 붙이고 때려 움직여요.
아무도 그들이 국회의원인지 몰라요. 근데 정봉주가 가면 네. 그 일대가 마비가 돼. 집회장에 가면 마비가? 마비가 돼. 악수하고 뭐 사인하고 사진 찍고 근데 때문에 그냥 사람들 가자래요. 정봉주! 야, 팬 사인하러 왔냐? 그냥 집회해. 그럼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열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네. 넘어가요. 시간이 없어요. 없으니까 40분이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자들은 알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무섭고 치밀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을. 근데 최순실에서 분노하고 그랬던 사람들 때문에 최순실의 아바타로만 아는데 네. 최순실이 떠나도 일단 아까 얘기했던 집단의 최순실이 존재하고 있고 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뛰어난 대중선동과 대중의 마음을 잘 읽고 자기 지지자들의 마음을 잘 읽는 뛰어난 승부사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 어느 대목에서 밀렸죠? 아니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뭘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 79년 아버지가 총 맞아 쓰러졌을 때요. 네. 그냥 정상적인 인간이면 펑 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냐고. 덜컹할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휴전선언이요. 이건 청와대에서 18년 있으면서 DNA가 정치로 정치 가라가는 하는 거로 완전 DNA가 리셋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칼 맞았을 때요. 병원에 갔잖아요. 최순실이면 정유라고 그 간호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건 지금 밝혀진 게 예. 없기 때문에 대전은요. 대전이 그때 승부처였었거든요. 예. 지방선거 때죠. 그때가 2010년. 네. 그때 승부처에 있었어요. 승부처에서 그러니까 이분의 머릿속에는 네. 늘 승부처에 대한 본능적으로 승부처에 대한 가장 치열하게 싸움이 붙고 있는 전선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한치도 떠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 자 5%예요. 지지율은 결국은 요동을 칩니다. 파도와 똑같습니다. 쭉 떨어졌다 다시 고점을 찍고 네. 떨어지고 고점을 찍고 심장이 박동하듯이 파도가 치듯이 네. 지지율은 넘실거립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럼 내가 역전할 수 있는 카드는 뭐냐? 내가 이것을 다시 공세의 고삐를 줄 수 있는 국면은 어디냐? 기회는 온다. 이렇게 본다. 기회는 온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전선에서 버티고 있으면 기회는 그렇기 온다. 때문에 자기 지지자를 보고 어제 승부수를 국회에다 띄운 거예요. 어제 양날칼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 지지자들에게는 네. 애틋한 애잔한 모습. 그다음 국회에다가는 포기하는 척하면서 떡을 던지는 공격수를 썼고 다 쓴 거예요. 이게 저는 옆에 있는 뭐 김기춘이 있다, 뭐 최경환이 있다 이런 등등 떠나고 집단의 최순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집단의 최순실과 이 정치 공학을 함께 의논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저는 국회 방문의 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 아, 국회 방문은